덴버 브론코스의 1라운드 픽 보닉스가 NFL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많은 루키들이 함께 데뷔했지만 가장 빛났던 선수는 보닉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닉스는 5번의 드라이브를 이끌며 4번에 득점하는 데 성공했고 71.4%의 패스 성공률과 124 패싱 야드, 1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데뷔전부터 훌륭한 스탯 라인이죠. 과연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닉스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의 정확성과 침착성에 있습니다. 이는 경기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디펜스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닉스도 프리스냅 디시전을 통해 빠른 패스를 해야 했고, 이에 닉스는 왼쪽 사이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스냅 후 상대의 블리츠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뿌립니다. 루키답지 않은 침착함입니다.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죠. 다음도 루키가 맞나 싶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평범한 러닝백 스크린처럼 보이지만 그는 플레이를 바꿔 더 많은 야드를 획득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의 침착함을 엿볼 수 있죠. 스냅 후 그는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며 러닝백 스크린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디펜더는 이미 블락킹을 벗겨낸 후였고 그대로 패스한다면 이 플레이는 실패할 것이 뻔했죠. 보닉스는 찰나의 순간 이를 읽었고 패스 페이크를 통해 디펜더를 모두 바보로 만듭니다. 심지어 눈앞에 디펜시브 태클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루키 쿼터백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보닉스는 말도 안 되게 침착했고 결국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런 침착함과 좋은 판단력, 정확성은 션 페이튼의 오펜스에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이날 페이튼은 리드 옵션, RPO, PSO 등 다양한 옵션 플레이들을 통해 보닉스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플레이도 보닉스의 판단력과 정확성이 돋보인 옵션 플레이입니다. 스냅 전 닉스는 러싱과 스크린 둘 중 하나의 플레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박스에서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러싱이 아닌 스크린 패스를 선택했고, 스냅 후에는 다시 디펜더와 리시버 사이의 레버리지에 기반하여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플레이입니다. 스냅 후 닉스는 슬롯 코너백의 움직임을 읽고 코너백과 리시버의 쿠션이 크지 않자 공을 던지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그 후 고개를 돌려 세 번째 옵션의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뿌리죠. 짧은 순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리듬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 단 한 경기였지만 보닉스의 수행력은 굉장했죠. 이번에는 골라인 앞에서 RPO입니다. 리시버가 모션을 통해 움직이면 이에 반응하는 디펜더의 움직임을 읽고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거나 모션 리시버에게 패스하는 이지선다 옵션 플레이였습니다. 스냅 후 보닉스는 디펜더의 레버리지를 읽고 정확한 패스를 던지며 플레이를 성공해냅니다. 이처럼 보닉스는 페이튼이 요구하는 옵션 플레이들을 모두 수행해내며 드라이브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중 그의 침착함과 정확도, 플레이, 리듬뿐만 아니라 기동성 또한 빛났습니다. 보닉스는 단순히 잘 달리는 것이 아닌 패서로서 포켓 안과 밖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디자인된 런뿐만 아니라 포켓 무브먼트, 스크램블에서도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브론코스는 양쪽에 각기 다른 컨셉을 준비합니다. 스냅 후 닉스는 세이프티를 확인, 이어서 1번 타깃이 커버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2번 타깃 또한 라인베커에 의해 커버된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3번 타깃을 보지만 이 또한 커버되어 있죠. 그 사이 프레셔가 왔고 보닉스는 이를 감지하고 플레이를 연장합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필드를 스캔하죠. 닉스는 디펜더가 맨 커버리지를 플레이함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을 막을 선수는 멀리 있는 세이프티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펜더들을 따돌림과 동시에 천천히 필드를 스캔하고 패스를 성공할 수 있었죠. 패닉에 빠져 공을 버린다거나 필드를 보기 포기하고 냅다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눈과 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였죠. 이처럼 닉스는 프레셔를 감지했을 때 포켓 내의 움직임을 통해 적절한 패싱 레이를 찾았고, 포켓이 무너지면 필드에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움직임을 이어가며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닉스가 단순한 시스템 쿼터백이 아닌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게임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격성에 있습니다.
닉스는 디펜더가 후방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때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펜스는 4 버티컬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디펜스는 최후방에 세이프티가 한 명인 원 하이룩을 보여주고 이는 맨 커버리지를 예상할 수 있는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냅 후 예상대로 디펜스는 커버 1을 플레이했고 최외곽은 세이프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보닉스는 확실한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패스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보닉스는 디펜스의 원 하이룩을 공략할 충분한 어깨 힘과 공격성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오펜스는 3 버티컬 플레이를 합니다. 스냅 후 디펜스는 커버 3를 플레이했고 닉스는 후방 세이프티가 슬랏 리시버를 커버할 것을 알았죠. 이는 동시에 다시 한번 외곽에서 1대1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닉스는 역시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딥볼을 던집니다. 결국 페널티를 이끌어내며 플레이는 성공적으로 돌아가죠. 이처럼 닉스는 딥볼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히어로볼 성향을 갖는 것도 아니죠. 그저 디펜스가 틈을 보이면 이를 적절하게 응징했습니다. 닉스가 이 공격성을 밸런스 있게 유지할 수 있다면 디펜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최후방에 더 많은 선수들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곧 박스의 수적 열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러싱 오펜스 또한 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닉스의 공격성, 이는 오펜스의 폭발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론코스의 와이드 리시버 룸도 같은 측면에서 꽤 긍정적입니다. 6피트 4인치의 커틀랜드 서튼뿐만 아니라 FA와 드래프트에서 각각 영입한 조시 레이놀즈와 트로이 프랭클린 또한 6피트 3인치의 장신 리시버들이며 스피드스터인 마빈 밈스까지 모두 위협적인 딥볼 타깃이 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수 개별적인 탤런트에는 아직 의문이 있지만 보닉스와 시너지를 기대하기엔 충분해 보이죠. 이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오프시즌 션 페이튼과 브론코스는 꽤나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러셀 윌슨을 방출한 것이죠. 그리고 보닉스는 자신의 데뷔전에서 이 선택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드류 브리스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닉스의 시즌은 이제 시작입니다. 션 페이튼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지, 보닉스가 브론코스의 얼굴이 될 수 있을지 첫 시즌 함께 지켜보시죠.